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이번 시간은 이런 걸 누가 궁금해하나 싶지만 심심해서 만들어 본 시간, 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손금 시간입니다. 손금이랑 사주랑 뭔 상관이냐 싶겠지만 제가 하는 컨텐츠가 늘 그렇듯 만류기종이라고 하죠. 하이드가 말하면 그게 공식이 된다. 듣고 써보면 잘 맞으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손금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개운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손톱만 가지고 볼 거예요. 왜 손톱부터 하냐면 여러분들은 손금을 볼 줄도 모르고 수형, 그러니까 손의 형태죠. 이런 걸 보기에는 아직 너무 지식이 없고 낯설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손톱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손금이 주변 친구들한테 써먹기가 좋잖아요. 손금 봐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근데 뭐 사람들 손금 봐준다고 하면 뭐 다 봐달라고 하고 손금 보면서 너는 언제 결혼한다느니 어쨌느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봐서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신기해서 보는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일단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왜 손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하필 손톱이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체혈이죠. 왜 피를 뽑느냐 하면 나의 혈액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나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사주로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음으로써 흡수하고 배출하는 에너지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관계를 사주로 볼 때 십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만세력에 나오는 비식재관인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은 육신을 몰라도 돼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다 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내가 흡수하는 것들로 이런 기호나 질병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사주에서 나를 볼 때 뭘 본다고 했죠? 일간을 보죠. 그 일간이 흡수하는 것을 육신적으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이 일간을 생을 하죠? 그럼 내가 흡수한 것들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한 후에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을 보려면 내가 배출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는 식상이에요. 일간이라는 내가 한 행위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계속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계속 배출이 되고 쌓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히스토리가 그 배출한 결과에 남는다는 거지. 일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간이 생산한 식상, 즉 식신과 상관의 히스토리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선수가 도핑을 하고 범죄자가 마약을 하거나 했을 때 머리카락 같은 걸로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해왔었던 과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식상들의 특징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자라난다는 거야. 여기 머리카락 봐봐. 몇 년 안 자르면 이렇게 길고 수염은 하루만 안 잘라도 듬성듬성 샤프심이 자라잖아요. 기본적인 사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손금 시간이니까 손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 안에 무슨 작용들이 일어났는지를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제가 배운 대로 알려드릴게요. 손톱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뭔가 파는 거고,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파는 게 아니라 손톱이 뭔가 손보다는 더 얇고 뾰족하니까 다른 활용도 같은 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사주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손가락이 못하는 섬세한 기능을 하는 게 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식상이 발달하면 예술을 한다는데 식상이랑 예술은 관계가 없어. 다 너무 단식이고 헛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모아서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다른 한 가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동물들은 손톱처럼 자라는 걸 무기로 활용하죠. 사슴은 사슴뿔로 자라서 서로를 들이받고 싸우고, 코뿔소는 이게 코에 자라는 거지. 그리고 맹수 중에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흔히 사람들은 맹수는 무는 이빨이 가장 무서운 줄 아는데 실제로는 저 발톱이 진짜 무기예요. 완전 흉기야. 호랑이 앞다리 근육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보통 후려칠 때 주먹으로만 쳐도 아프잖아요? 거기에 엑스맨 울버린 아시죠? 아담한티움으로 만든 발톱 같은 거 껴서 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식상이라는 무기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 흔히 말하는 관성이라는 가장 좋은 길신을 파괴하는 최고의 흉신으로 상관을 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팔자의 식상이 잘 발달했다.
아까 말한 호랑이 발톱 같은 아담한티움을 가졌다. 뭔가를 후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누군가 상처 입히거나 하는 거죠 뭐. 식상 발달하면 누굴 팬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포함하는 거예요. 반면에 식상이 부실하다면 후려치다가 지가 도리어 발톱 부러지고 괜히 적의 성질만 돋궈서 피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말한 걸 정리해보면 싸워서 이기는 성패에 대한 부분이 식상이고 그게 바로 손톱에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조지고 싶다, 회의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날은 손톱을 자르지 말고 좀 기르고 가세요. 미리 그 날짜를 알 수 있으면 관리하지 말고 벼르고 가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을 해봐봐. 시험 같은 거 앞두고 손톱 안 깎는 애들이 있다고.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투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손톱을 보존하는 거는 실제로 자신의 식상을 돌보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까부시러 가는 회의를 들어가야 하는 날이 뭐 2주 뒤에 있다. 그러면 한번 손톱을 기르고 가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좋겠죠. 물론 그 작용력이라는 건 자기 사주에서도 식상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손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전투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물론 뭐 손톱이 아니라 주먹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쩌고 그런 거는 다른 시간에 또 다룰 거니까 일단 손톱부터 봅시다. 자, 손톱으로 수명이나 건강 상태 유추하려면 먼저 크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손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세요. 손가락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5손가락이 있잖아요. 먼저 엄지 손톱은 자기 전반적인 건강운을 보는 겁니다. 신체 전반에 작용하니까 엄지 손톱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검지는 뇌, 심장처럼 주요한 기관들을 잇고 연결해서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중지는 위장, 간, 비장, 췌장, 소장, 대장 같은 내부의 주요 장기들의 상태를 말해요. 약지는 호흡을 담당하는 폐와 기관지의 상태를 말하고요. 마지막 소지, 새끼손가락, 손톱은 애인을 말해요. 다들 아시죠? 이 뭔 개소리야! 농담이고 소지는 그 외 장기나 관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5손가락 손톱 모습을 보시고 이런 형태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하면 좋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다, 결이 보인다고 하죠. 이건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거니까 손가락 위치 상관없이 세로줄이 생기면 음식을 좀 골고루 드셔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 다음으로 손톱에 흰 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손톱에 흰 점이 생겼을 때 짧으면 한 달, 길게는 4, 5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먼저 엄지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면 자기 신체 상태가 대단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일 거고 특히 내과적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흰 점이 생기면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편인데 특히 엄지손톱 상태가 마탱이 가면 그 시기는 유독 머리가 많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살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죠. 검지에 흰 점이 생겼다면 보통은 이비인후과와 안과계통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귀, 코, 목 더해서 눈에도 문제가 생긴 거니까. 감기나 유행병 같은 거에 걸려도 검지 손톱의 상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중지에 흰 점이 생겼다면 위장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이라든지 하는 문제죠. 이런 관점으로 약지와 소지도 팔다리나 관절, 생식기 같은 곳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톱의 반월구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하얀 반달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심장, 부정맥, 혈압 문제 같이 맥박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특히나 혈관 같은 곳이 약하다면 반월구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반월구가 거의 없다시피 잘 안 보이거나 약하다면 이건 타고난 체질 자체가 약하다는 거라서 빈혈도 많고 맥이 잡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디테일하게 보려면 손톱 형태랑 두께,
색, 손가락의 모양 등도 다 봐야 하는데 관상을 부위별로 다뤄보는 거는 첫 시간이라 일단은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재미있어 하시면 더욱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만관부. 오늘은 손금에서도 특히 손톱 부분을 가볍게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막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 사실 관상도 복잡한 개념이 많은데 제가 재료 사고 손질해서 요리한 거 떠서 먹여주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해몽도 사줘가지고 무의식의 세계랑 연결해서 풀어봤는데 사람들은 또 어렵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무언가를 자세히 보는 건 사주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상에 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은 관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손금을 사주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으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반응을 좀 보고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그럼 오늘 수업 끝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염.